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그 안에서만 주면 괜찮다. 안녕하세요. DH 세금연구소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그 안에서만 주면 괜찮다. 증여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필수처럼 따라붙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기억하고 움직이다가 나중에 증여세, 가산세, 심하면 상속세까지 얽혀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0년 5천만 원, 직계존속, 성인, 미성년, 공제한도, 사전증여. 이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엮이는지 이해해야 실제로 안전하게 증여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10년마다 5천만 원 비과세 규정이 정확한 의미와 한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0년마다 5천만 원의 진짜 의미부터 정리하기. 많이들 알고 계신 10년마다 5천만 원 비과세는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말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10년 동안 합산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5천만 원까지는 없는 셈 친다가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또한 관계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등 예를 하나 들이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3천만 원, 조부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 5천만 원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한도 5천만 원 안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범위 내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누구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할까? 받는 사람 기준, 직계존속 전체 합산.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오해는 부모님 각각 5천만 원씩, 조부모까지 포함하면 공제는 더 늘어난다는 식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즉, 한 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전체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아버지 3천만 원, 어머니 3천만 원, 할머니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8천만 원을 받은 것이고 이 중 5천만 원만 공제되고 3천만 원은 과세표준이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5천만 원 이하면 완전히 신경 안 써도 될까? 자금 출처, 미성년, 주택자금 이슈. 많은 분들이 어차피 5천만 원 안쪽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 자녀에게는 공제 한도가 10년 2천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성인 자녀에게 줄 때와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의 세무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둘째, 지금은 5천만 원 이하여도 향후 10년 안에 추가 증여 계획이 있으면 전체 설계를 보고 나눠줘야 합니다. 셋째,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큰 금액을 사용할 때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거 증여 내역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세금 없었다가 아니라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몇 년간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넣어주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거 입금액 중 일부가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4. 10년마다 5천만 원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설계할 때 체크할 4가지.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까지 괜찮다보다 가족 전체의 자산 상속 계획 속에서 증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아래 4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직계존속, 배우자, 기타 친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름. 이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금액 과거 10년과 앞으로 10년 계획까지 같이 보기. 3. 자산의 종류 현금, 부동산, 지분, 채무 인수 등은 세무 효과와 리스크가 다름. 4. 상속까지의 연결, 지금의 증여가 향후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 재산 합산으로 다시 등장한다는 점. 단순히 지금 당장 자녀 집 마련을 도와주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향후 상속세를 고려한 사전증여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면 같은 5천만 원이라도 훨씬 효율적인 타이밍과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5천만 원 비과세라는 문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한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관계로 어떤 시점에 얼마를 나눠주는지에 따라 세법 적용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부동산 취득 자금, 결혼 창업 자금처럼 금액이 크고 눈에 잘 띄는 거래는 향후 상속세, 자금 출처 조사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이미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여러 번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최근 10년 거래 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냈냐 안 냈냐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 증여 상속까지 고려한 그림을 그려봐야 리스크 없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거나 기존 거래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계좌 내역과 자산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상속세까지 함께 보는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